한 주간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나서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기 이전에 제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이런 경제 이슈와 부동산 뉴스를 같이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 역시도 모든 분들께서 아시는 이와 같은 곡선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곤 하죠. 근데 저는 이 아파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면, 공급 같은 경우는 과거 있었던 재고주택들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것이 공급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신축 아파트 시장, 신규 입주 물량을 또 공급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요는 저는 이 아파트 시장, 특히나 서울 아파트 시장의 수요를 절대로 사람 머릿수 혹은 가구 수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하는가가 시장의 수요를 결정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돈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 우리가 집을 살 때 흔히 내 모든 현금을 가지고 집 한 채를 사시는 분은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은 이 대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내 돈 이쿼티와 합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을 하고는 하는데요. 우리는 이 대출에 대한 부분과 내 돈, 이쿼티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돈의 흐름, 수요의 흐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런 경제 뉴스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와 같은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나서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 뉴스와 우리나라 경제 뉴스를 함께 얽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중국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타격을 미국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성장률 쇼크가 2분기 성장률이 무려 27년 만에 최저치 6.2%밖에 기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전쟁이 길어지고 이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쓰고는 있는데, 사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부양책이라고는 통화정책, 거의 저는 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푸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이 풀린 돈이 정상적으로 산업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면서 정부의 세수를 많이 거치게 해주면서 또 동시에 글로벌 시장이 좋아져서 전체 수출, 순수출 부분이 늘어나서 전체 경제 성장률을 함께 증가시키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돈이 풀리는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계속 유동성만 풀려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에 반해서 자산 가격만 높아지고 그 위에 쌓이는 그런 형태로 약간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불리는 경제학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가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중국발 악재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부분의 악화가 상당히 심각화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매일 들려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일본 역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면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핵심 소재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나라에는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우리나라 역시도 일본산 제품이라던가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듯한 불매, 보이콧 운동을 하면서 맞대응을 하고는 있지만요. 사실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단기간 내에 한국이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갈 만한 일이 크게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수요 부분에서 이쿼티를 얼만큼 늘려줄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가, 저는 이게 마이너스 부분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부동산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내 소득, 그리고 내 근로소득이 됐던 내 사업소득이 됐던지 간에요, 이 소득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대출마저 끊겨진 상황에서 신규 주택을 무지막지하게 비싸진 요 가격대에서 받아주실 분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뉴스도 같이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행정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주택 가격이 안 빠졌다.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가 둔화되고 약간은 보합세 위주로 흘러가고 있기는 한데 절대로 가격이 일반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만큼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빠지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고정 비용을 늘려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정 비용을 저는 작년부터 이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입주 충격에 근거한 어떤 전세가 하락이 하나의 고정 비용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작년까지 줄기차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으로 더불어서 우리나라 역시도 기준금리를 같이 올리게 되고 또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대출
상환에 대한 금융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재산세에 대한 부분, 보유세죠. 종부세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가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르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비용들을 상쇄하고서라도 버티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고정비용이 늘어나봤자 연간 뭐 100만 원, 200만 원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연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뭐 5천, 1억씩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연간 늘어나는 고정비용 뭐 몇백 정도는 충분히 상쇄를 시키고도 남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보합세 혹은 하락세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런 고정비용의 발생은 절대로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이 수요 부분을 압박하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지난주에도 제가 드렸었죠. 이제 확대 도입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간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한 건 아니고요. 언급을 했는데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호가는 급락을 해버렸다더라.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가격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거래량을 사용을 합니다.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있는 아주 튼튼한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러한 가격대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급하게 꺼질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고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본인께서 산 가격이 10억인데 어떤 효과로 인해서 가격대를 더 낮춰야지만 매도가 되는 시장이 왔다.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산 가격 이하로까지 물건을 싸게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심리학을 많이 적용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런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단하게 굳어지는 어떤 심리학적인 요인,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거의 없이 과매수권역, 오버슈팅된 그런 부분으로 살짝 호가로 올라붙어 있던 지난 가을, 2018년도 가을의 가격대는 금방 떨어진 상태에서 특히나 재건축 최근 몇 주 동안에 또 호가를 올렸었죠. 이 올라붙은 호가는 금방 급락을 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지금은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 즉 아파트와 같은 상품들이죠.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지역성 혹은 뭐 이 지역의 호재, 뭐 개발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착각을 하고는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런 아파트 상품 같은 경우는 전체의 시장 흐름이 먼저 존재를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지역성과 그 개별 상품의 특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올라왔던 시기와 하락했던 시기의 통계적인 그런 흐름을 보시자면 올랐던 시기는 60 내지 70% 정도의 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상승을 해주고요. 하락할 때는 30에서 많게는 40%까지도 가격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차이는 단순히 하나, 시차만 존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지금은 흐름을 심하게 타는 이런 아파트 상품으로 투자를 할 때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경제적인 이슈들로 봤을 때 반드시 지금은 통화정책을 다시 사용을 해야 될 때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또 다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품이 과하게 끼어있는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형식으로 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흐름을 가지지 않은 어떤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대체제를 반드시 찾으셔야만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라는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이슈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제가 세미나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고요. 평일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저희 회사 대표님이신 차동배 대표님께서 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을 해 주셔야만 참석이 가능하니까요. 전화 예약을 많이 해주시고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